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리수의 이제 덧셈 뺄셈까지 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곱셈 나눗셈이 사실은 덧셈 뺄셈보다 훨씬 더 편해요. 부호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분수랑 앞으로 이제 많이 계산을 할 텐데 반드시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수랑 분모랑 약분하고 분자랑 분모랑 약분을 다 한 다음에 계산을 하세요. 꼭.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호를 신경 써주면 되는데, 자, 이것도 덧셈하고 이제 덧셈을 설명했을 때처럼 부호가 같은 경우랑 부호가 다른 경우에 이제 곱셈을 말할 거야. 근데 부호가 같은 경우에 곱셈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야. 양의 부호.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절대값의 곱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여준다. 같은 부호의 곱셈은 다음과 같고 다른 부호의 곱셈 같은 경우는 양의 부호, 음의 부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값의 곱을 한 다음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곱하기. 다르면은 음의 부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왜 부호를 네 맘대로 이렇게 막 붙였다 뗐다 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줄게. 잘 봐봐.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이 얼마야? 2죠. 2 곱하기 2는 얼마죠? 4죠. 2 곱하기 3은 얼마야? 6이잖아. 이게 지금 숫자가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숫자가 하나, 둘, 셋 하나씩 커질 때마다 여기 있는 숫자는 2씩 커진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는 곱셈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2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돼? 2가 줄어드는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0에서 하나 줄어드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또 2가 하나 줄어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호가 다른 것의 곱셈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이런 규칙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한 번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 숫자를 더 줄여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0 하면은 0이죠. 0.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2씩 커지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2씩 커진단 말이야.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4가 된다. 그래서 봐봐. 음수끼리 곱했더니 부호가 양수가 되는 이유도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조금 더 부호에 대한 연산이 좀 와닿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요거는 곱셈 같은 경우는 간단해. 그냥 같은 부호 양수를 곱한다? 그러면 그냥 숫자끼리 곱한 다음에 부호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건 14 이렇게 플러스 14인데 그냥 14라 써도 되죠. 자, 마이너스를 곱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18.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음수랑 양수를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양수랑 음수를 곱해도 부호는 마이너스.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약분하라고. 그냥 이대로 곱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약분을 먼저 해줘. 하나, 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부호까지 붙여가지고 정리.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약분되는 걸 살펴보면은 두 개 하나니까 2가 된다. 약분을 먼저 해라. 반드시. 알겠어요? 약분을 꼭 하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1.5 곱하기 4 이거는 그냥 곱하자. 1.5랑 4를 곱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1.5에 4를 곱하면은 6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분수나 소수나 어떤 자연수의 곱셈에 부호만 잘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유제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곱셈을 할 때 앞으로 부호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거를 두 번 곱하면 양의 부호를 쓰고 다른 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앞에다 붙여줘야 된다. 근데 이 곱셈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교환 법칙이에요. 덧셈의 교환 법칙처럼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된다 이 얘기고,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덧셈처럼 세 개가 연달아 곱해져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곱해도 상관없는 이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교환 법칙의 예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 곱한 거랑 마이너스 3하고 1을 곱한 게 똑같죠? 그리고 이제 결합 법칙에 의한 계산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 앞에 있는 걸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뒤에 있는 걸 먼저 곱하고 계산해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세수의 곱셈에서 이렇게 겨 같으니까 괄호를 없애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괄호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먼저 뭐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 계산 과정에서 곱셈에 대한 결합 뭐 어떤 법칙을 썼는지를 보래. 가에서는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두 개가 순서가 바뀐 교환 법칙을 쓴 거네요. 교환 법칙. 가는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결합 법칙을 사용한 거죠.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같은 부호에 대한 연산을 먼저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부호를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다른 거보다. 같은 부호를 먼저 연산하게끔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야. 자, 2-1번 한번 채워보자. 자, 여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법칙에 의해서 막 순서 다 바꾸지 않고 그냥 이제 법칙을 이제 그냥 사용한 상태라고 보고, 계산할 때 그냥 앞에 서 있는 것부터 하지 말고요. 부호가 같은 것을 먼저 해준다. 그리고 먼저 계산해줘. 그럼 부호가 뭐가 돼? 이번엔 3분의 5가 되고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얘네들 곱하면 약분되는 거 없죠? 5분의 6, 8에 48. 그 다음 약분 하나 해주고, 이게 하나 16, 16이 되는 거죠. 부호까지 같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지금 이 같은 부호인 얘랑 얘를 먼저 곱해야 된다는 거죠. 2.5에 4를 곱합니다. 2.5에 4를 곱하면 얼마지? 10이지 10. 그죠? 10에다가 마이너스 1.3을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1번 한번 풀어보자. 두 문제. 소수랑 분수에 대한 계산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지금 3개짜리를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뭐 교환 법칙 등등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이렇게 정수가 나와 있을 때 뭐 굳이 이렇게 교환과 결합에 의해 나온 그 결과의 이 부호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음수의 개수에 따라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밑줄처럼 음수의 개수에 따라 부호가 결정됩니다.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막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곱할 때 사실은 여기 하나씩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곱하면은 부호가 뭐가 나오는지 결정이 나와. 근데 그 규칙이 결국에는 음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부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개의 정수를 곱하는데 음수가 2개 있죠. 2개. 짝수개 있으면은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음수가 이와 같이 3개가 있으면, 홀수개 있으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싹 곱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부호를 그냥 숫자끼리만의 계산으로 보고 나중에 부호를 붙일 때는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의 부호까지도 보시면 양수가 돼. 거듭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건데 그게 양수야. 양수를 거듭제곱하면 어차피 부호는 플러스죠? 플러스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고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거듭제곱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봐보자.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죠? 음수를 홀수개 곱하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2의 세제곱 8 이렇게 간다.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부호는 플러스 짝수에게 곱하니까 16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에 대한 이제 계산도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쓱 일단 숫자를 딱 봤을 때 이걸 다 곱해야 돼. 근데 음수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짝수에 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로 되고 나머지는 숫자끼리에 대한 곱으로 가시면 돼요. 1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8이다. 플러스 8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음수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숫자끼리의 곱을 보면은 3, 4, 12, 60인데 부호는 음수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다음에 분수의 계산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은 음수가 몇 개야? 3개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고 나머지 분수끼리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굳이 뭐 교환 결합을 쓰지 않고 3개를 연달아 곱했을 때 약분되는 것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계산이. 여기서 이제 약분되는 거를 확인해 보면 여기 5랑 약분이 되고요. 여기 2랑 되고요. 4랑. 근데 여기 3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 2랑 또 날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숫자는 1밖에 안 남네. 절대값의 계산이 1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부호를 결정한 다음 숫자끼리 절대값의 곱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4-1번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하시고요. 예제 5번을 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1번에다가 별표 쳐놔. 자, 이거 말뜻을 잘 봐야 돼.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보지 말고 봐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일단 붙여놓고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3번 곱한 이런 형태의 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가장 헷갈려하는 게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런 게 헷갈린다. 마이너스 2의 제곱과 4제곱이랄까? 4제곱 이거 얼마야? 렌즈야. 자, 이건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면은 짝수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이 16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이거는 뭐가 되냐? 얘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놓고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2의 4제곱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의 위치에 따라 이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부호를 결정하는 것을 좀 섬세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응?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 숫자가 짝수라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고 홀수라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듭 제곱에 대한 이 수식의 해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걸 조심하세요. 명심해. 자, 그럼 이거 봐봐. 이거는 뭐가 돼요? 이 말뜻을 먼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을 2번 곱한 거죠? 그러면 음수를 2번 짝수에 곱하니까 양의 부호가 돼서 2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라는 얘기고 음수가 몇 번이야? 몇 개야? 3번 곱한 거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에 대한 계산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밑에 5-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은 음수를 홀수번 곱하는 거니까 음의 부호를 갖는 거 맞고, 1을 5번 곱한다고 해서 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1 곱하기 5가 아니야, 절대.
1을 5번 곱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5번 곱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지.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 음수를 홀수게 곱하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숫자를 1을 계속 연달아 곱하면 1 곱하기 1이 1이잖아. 거기다 1 곱하면 또 1이잖아. 계속 1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을 2번 곱해라. 음수를 2번 곱해라. 부호는 양수가 돼서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제곱 4분의 1 똑같죠. 3번, 마이너스 5를 3번 곱하라. 그러면은 부호는 뭐야? 음수가 되고요. 5의 세제곱 얼마예요? 125가 되는 게 맞지. 예,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5의 세제곱을 말하라는 얘기죠. 5를 3번 곱한 거 125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같은 말이고요. 4번 봅니다. 얘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을 보란 얘기야. 마이너스 6의 세제곱하면 뭐예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리고 6의 세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지면서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잖아.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6의 세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 아니고 플러스 6의 세제곱이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계산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5번도 마이너스 7을 4번, 음수를 짝수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7의 4제곱하고 같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와 이 괄호의 위치와 거듭해서 곱해지는 숫자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음수의 거듭제곱. 그래서 계산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안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부호에 대한 특징이지, 어떻게 보면 거듭제곱 곱했을 때 부호에 대한 특징. 자, 그리고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러한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한 계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이 a가 b에도 한번 곱해지고 c에도 각각 곱해지는 것을 더하는 형태가 분배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분배를 해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괄호의 위치가 이제 뒤에 곱하기가 있으면은 c를 a에 한번 b에 한번 곱해서 덧셈으로 연결을 한다. 꼭 덧셈으로만 연결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뭘로 연결을 하는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이거 빼기면은 뺄셈으로 연결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할 때도 분배 법칙을 했을 때 결과가 같아진다. 그래서 넓이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부분을 b가 아니라 c를 더한 만큼을 늘려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a 곱하기 b인 핑크색 부분과 a 곱하기 c인 이 푸른색 부분의 합으로 나타낸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계속 연산에 대한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계산이 계속 복잡해져요.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면 되게 어려워.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따라서 법칙을 좀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최적화하자 이 얘기야. 계속 이제 간추려서 모양을 이쁘게 갖춰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혹은 계산이 쉬운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계산이야. 여기 봐. 너네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 얘네는 일단 요걸 먼저 계산하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괄호부터 해라. 그래서 요걸 더하기를 하고 나중에 곱하기를 할 텐데 이미 더하기를 하는 요 계산 자체가 분수에 대한 계산이잖아. 그게 조금 싫다고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쓰냐면 분배 법칙을 쓰는 거지. 마이너스 18이라는 숫자를 9분의 1에 한번 곱해주고 마이너스 6분의 1에 곱해준다는 거야. 마이너스 18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게 얼마냐? 마이너스 2죠.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야?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이렇게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수에 대한 계산이나 소수에 대한 계산의 합을 먼저 하지 않고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계산이 조금 이게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분배하는 거 말고 거꾸로 묶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96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하겠죠? 근데 보면은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똑같이 곱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분배 법칙에 의한 이런 계산의 식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괄호환을 계산해주면 이게 100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00. 계산이 훨씬 편하다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요거를 먼저 계산해 버렸으면은 까다롭지만 이거 이제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분배 나누어주는 이제 어떠한 행동하고 같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거 지금 요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분배 법칙 말고도 거꾸로 이렇게 묶여지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묶여져서 쓰여졌을 땐 뭐가 될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묶여져서 쓰여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1하고 6-2 한번 풀어볼게요. 자, 6-1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분배해서 하나씩 계산을 해주는 게 더 편해요. 통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통분하지 말고 이거 각각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28하고 마이너스 7분의 1을 곱하니까 부호는 양수가 되고 약분해서 8이 되죠. 7, 4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4분의 5랑 부호는 음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도 요거를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배 법칙을 해서 써라는 얘기야. 왜냐면 45 곱하기 2000을 하면 암산이 된다고. 얼마야? 9000이라고. 9000 200을 곱하기 9000 더하기 45. 그러면 덧셈을 하기가 편해요. 9045 이런 식으로. 그리고 봐봐, 선생님이 분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다시 거꾸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를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어떤 이용을 해? 9가 똑같이 곱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다 적어. 9 곱하기 7.3 빼기 5.3에 대한 계산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 분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로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 얼마냐? 9 곱하기 얼마야? 2란 말이야. 18. 얼마나 간단해져.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란 얘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곱하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뭐야, 어떨 때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안에 있는 걸 계산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안에 있는 걸 계산해서 이걸 곱하는 것과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곱해서 계산하는 결과의 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편하겠냐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봐. 여기도 이제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곱한 다음에 빼는 것보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편할 건가 비교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더 계산의 결과가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얘는 이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고 얘는 이제 분배해서 하고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거기서 4번도 보세요. 이것도 이거 하고 하는 게 아니지. 9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분배로 묶어서 98 더하기 2를 해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거다. 왜냐면 가로 안의 수가 100이거든. 100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300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그냥 하나씩 일일이 계산했을 때와 선생님이 지금 분배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를 비교해봐야 돼. 분명히 확실하게 비교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좀 편리한지를 느껴야 돼, 몸으로. 때문에 이러한 분배 법칙을 알고 있으면 꽤나 복잡해 보이는 식의 계산 과정 또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계산도 보시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19에다가 1001을 그냥 곱하지 말고 이 1001이라는 숫자를
1000 더하기 1로 바꿔서 1000 더하기 1로 바꾼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해서 계산하자. 그러면 이게 19 곱하기 1000이고 19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왜 1000하고 1로 나눴냐? 19에다가 1000을 곱했을 때 그냥 19000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1001을요 999랑 2로 이렇게 바꿀 의미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19를 곱했을 때 계산이 편하게끔 나눠주는 거야. 숫자 더하기로. 그 다음에 19 곱하면 19잖아. 그 다음 봐봐. 얘네들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릿수만 확인해가지고 더하면 땡이라고. 지금 숫자가 꽤나 크지만 이 꽤나 큰 숫자를 계산할 때 선생님이 세로식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지. 세로식을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랑 차이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야 속도,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명심해. 자, 예제 7로 갑니다.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를 알려주고 이걸 물어봤다. 요거를 물어봤다는 건데 이거는 엄연히 뭘 얘기한 걸까 생각해보면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분배 법칙에 의하여 정리를 하면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너한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A 곱하기 B인 마이너스 4 A 곱하기 C인 6을 빼가지고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분배 법칙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7-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단서는 얘고 A 곱하기 C 이거고 이거 물어봤죠? 그러면 이 부분의 분배 법칙을 통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열하나다. 근데 A 곱하기 C가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예요? 5죠. 5. 이게 5다. 이게 5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지. A 곱하기 B는 6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다 보면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가 있어요. A, B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복잡한 식의 계산을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